이제 마지막 컷에서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치매 말이죠. 이 치매가 있으면, 치매가 안 걸렸을 때는 괜찮은데 치매가 걸리면은 모든 것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치매를 어떻게 보면 다른 인격이에요. 치매는. 그래서 치매에 딱 걸리면 기억이 전혀 없잖아. 기억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새로운 사람이지. 원래 그거 아니지. 몸만 그지. 정신은 다른 사람이잖아. 참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걸리지 말아야 할 병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를. 그 우리 이영숙 선생님 이렇게 훌륭하셔. 공부를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또 그거 하시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뭐를 해야 된다고?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치매, 그러니까 공부하는 동안에는 치매가 별로 안 와요. 근데 사람이 공부하다가 놔버리잖아. 그러면 할 일 없잖아. 그러니까 할 일 없는 사람일수록 치매가 더 많이 오는 거야. 아무 생각, 그때 이렇게 막 생각을 막 깊이 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계속 막 몰입하고 막 이런 사람은 이 치매가 별로 안 오는데, 그냥 아유 뭐 편하네, 뭐 아유 편하네, 뭐 이 정도면 뭐 나는 걱정도 없어, 사는데 걱정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이 치매가 또 이렇게 쉽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도 좀 하고, 고민하는데 가장 좋은 고민이 뭐냐? 가장 좋은 고민이 공부하는 거예요. 정 못하겠다면 수학 공부하는 거야. 수학. 수학 공부. 도리지구땡이. 수학, 훌륭한 수학이지. 이게 또 이게 뭐야? 이게 뭐 미나토. 그 다음에 화투. 그 수학 공부예요. 훌륭한 수학이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치매, 그 다음에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서 사무처리, 재산관리가 안 되잖아요. 사무처리도 안 되고 재산관리 안 되잖아요.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이다. 자, 요게 후견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후견인은, 자, 보세요. 의사결정 능력이 어렵잖아. 의사결정 능력이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이 의사결정의 능력이 어려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치매, 정신적 장애,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이 힘드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무처리해주고 재산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신상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그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런다고 해서 뭐 너는 지적장애니까 내가 알아서 해줘야 돼,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아이한테도 물어봐야지. 그리고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설득을 해서 내 생각에는 이런 거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좋다. 내가 너라면은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겠다. 네가 이렇게 선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 아이가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결정권을 한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도와준 거고. 그렇게 하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다 알았어요. 이런 자세는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공 후견이란 후견인 중 공익을 목적으로, 이건 아까는 개인이에요. 자, 이번에는 공익이야. 공익을 목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를 갖고 있는 피후견인을 위해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의 복리를 지원하는 자발적 봉사의 후견인을 말한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표 13-4를 보면은 바로 페이지 330에서 331페이지에 보면은 요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그림 13-2도 여러분이 책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의사결정의 조력 원칙은, 자, 의사결정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조력은 그 장애인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조력 원칙이 있어. 그래서 원칙은 자기결정의 핵심 가치가 객관적 합리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합리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타인에 의해서 대체 불가능한 그 밖에 주관적 요소들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합적으로 그 사람을 전인적으로 보고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한 면만 딱 보고 요것만 딱 보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장애인의 인생 전체, 인생 전체, 인생 전체에 미치는 그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복합적으로 요것을 전인, 그가 살아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의 생활 속에 미치는 이런 그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결핍된 합리적 판단 능력은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서 보충 또는 보완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성과를 보면, 첫째, 발달장애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후견인이 선임을 하도록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이 범죄를 했어. 야, 이게 여러분들 그 뭘 알아서 할까? 지적으로도 약한데 무슨 범죄야? 그렇지만은 그 아이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깊은 생각 없이 범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범죄를 하더라도 생각을 많이 해보고 할 거 아니야. 안 하시나?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그렇지만 발달 장애인은 생각이 짧잖아요. 단순해요. 단순하니까는 쉽게 걔네들이 또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뭐 맛있는 게 있어. 이게 상점에 이렇게 진열돼 있어. 사과가 막 과일. 발달 장애인인데 단순하게 지적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거 맛있겠다고 그냥 집어서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 생각에 그럴 수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걔네들은 단순하니까 얼마든지 범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이 선임됨으로써 피해 예방에 기여한다. 피해 예방, 그 후견인에서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미리미리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피후견인인 발달장애인의 생활상 필요를 지원하고, 넷째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통해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 자,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발달장애로 가지만은 18세 이상이 되면 성년이잖아요. 그죠? 자, 성년이 됐어도 후견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새로운 성년 후견 제도야, 이제. 그러니까 발달장애를 끝났어. 발달장애가 끝났고 이제는 성인이 됐을 때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한계라, 첫째는 공공후견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홍보가 부족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교육기관에 양성된 후견인 후보자 중 교육 이수 후 미활동 후견인 수가 많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냐면 장애인들의 후견을 위해서 교육받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장애인을 후견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교육기관에 양성된 후견인 후보자가 있어. 근데 교육을 마쳤어. 그런데 활동을 안 하는 후견인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은 받기는 받았는데,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이 장애인 때문에 인생이 좀 힘들어지겠다. 자기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본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이게 뭐 또 돈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인생이 피곤하게 된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후견 서비스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담 인력이 지금 부족하죠.
장애인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그 장애인이 많은 거에 비해서 공견 후견 서비스 전담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다. 자,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을 보면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위한 홍보 및 수요 발굴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공공후견 사업을 좀 더 이렇게 좀 확대시키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성년이 발달장애인 가정을 마치고 성년이 되었을 때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홍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실제 후견인들이 어려움 없이 후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의 상담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이 고도의 상담 지원 체계, 이거는 거의 뭐 이렇게 좀 단순한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나중에 이 그 재산이나 이런 것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전혀 장애인들이 손해가 안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방법을 가진 고도의 상담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앙이나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및 중앙 지역 후견 법인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 지금 따로따로 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서 각 후견 업무 단계에서 요구되는 후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현재의 공공 후견 서비스는 취약계층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취약계층이야, 여기 취약. 그런데 있으므로 공공 후견 서비스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정신장애, 뇌병변, 치매, 고령자 등 후견 수요가 요구되는 잠재적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 후견 서비스가 확대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공공 후견 서비스가 이제 보세요. 이 그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정신장애, 그 다음에 뇌병변, 이런 병으로 인해서 중풍, 뭐 치매, 그 다음에 나이가 워낙 많은 고령자, 이런 사람들의 후견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늙은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좀 해달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오래 가니까 처음부터 일찍부터 요양원에다가 막 집어넣으면은 그 사람이 남은 생애, 그 많은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돈 있는 사람은 또 뭐 좋은 데 가서 뭐 이렇게 살고, 또 어떤 뭐 믿을 수 있는 뭐 친척이나 그런 사람한테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이 후견인들을 위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해야 되고, 또 점점 그것을 요구하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후견 사업이 계속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에 참 이렇게 그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 코스는 25분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수업으로 진행돼서,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사회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지금의 배움을 그래도 소중하게 간직해서 이 장애인 복지를 배우고 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전에는 장애인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 여러분이라면은 이제는 나도 살면서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장애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인생 동안에 언젠가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너무 구박하거나 너무 편견에 그렇게 서 있지 마시고 장애인을 이제는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이제 이렇게 좀 거부하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장애인을 이제는 함께 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을 사회에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 끌어들이면 내가 먼저 장애인을 끌어들이지 않는데 누가 끌어들일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회 구성원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비장애인 우리라고. 근데 우리에게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목표인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복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장애인 복지를 듣고 나서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용 비에스텍의 인간관계 7대 원리 가운데 하나가 수용이잖아요. 수용. 그 수용은요 어떤 수용이냐면 무비판적 수용이에요. 무비판적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무비판적 수용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사회복지사는 이 수용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비판적인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는 이래서 못 받겠다. 너는 이게 틀렸다. 넌 이게 그런 것이 없이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찾을 때는 절대로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사를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 그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든지 지금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든지 무엇이 부족한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사회복지사를 구태여 찾아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살면서 나 아무런 문제 없어. 나 노 프로블럼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내가 왜 굳이 사회복지사를 찾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그 찾아오는 클라이언트가 그냥 정상적이다 아무런 문제가 자기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보다 부족한 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지 아니면 뭐가 부족하든지 없든지 뭘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용을 하실 때 그냥 무비판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게 장애인 복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회 통합이 장애인 복지의 목표라고 하면 내가 사회 구성원이야. 특별히 우리 사회복지사가 사회 구성원이야. 내가 구성원인데 내가 거부하면 그 사람은 어디가? 내가 거부하면. 또 내 사회 통합이 목적인데 내가 통합을 안 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그게 복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 여러분들이 먼저 그 수용을 장애인들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 장애인 복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끝마치는데 오늘 끝마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페이퍼에 이렇게 페이퍼에 요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론을 배우고 느낀 소감. 요거를 여러분들 길게 안 써도 됩니다. 몇 자 써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 장까지만 2장 쓰지 마시고 아주 길을 때 한 장 끝까지 이렇게 쓰셔서 그러니까 한 장이니까 한 페이지예요. 앞뒤가 아닙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페이지 내로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저도 길게 쓴다고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이번 장애인 복지를 듣고 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어떤 그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그렇다고 한 줄로 딱 쓰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써서 내시면 그게 출석으로 또 대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셔서 저도 잘 마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